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조의 역사광장입니다. 일조의 역사광장은 한국 역사의 참 가치를 탐구하는, 한국 역사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궁궐을 아름다운 천지로 채색하는 궁궐의 장식과 문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궁궐 곳곳에 새겨진 아름답고 화려한 궁중 장식 그림의 형상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궁궐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교적 상징 세계이며 유교 문화를 환상적으로 표현한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궁궐 전각의 장식과 문양은 유교 정치의 이상과 상서의 징표이며 왕의 위엄과 권위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궁궐의 장식과 선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의식의 표현이며 벽사 기운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궁중의 장식화는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장식적인 의미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왕의 위엄과 영원성을 나타내면서 궁중 내부의 신성함을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임금의 침전인 창덕궁의 희정당 접견실에는 해강 김규진이 그린 등록문화재 금강산 만물 초승경도와 총석정 절경도가 있습니다. 두 그림은 조선시대 진경 산수 화가들이 금강산을 그린 것으로 병풍이나 창호에 그린 그림이 아니라 대형 벽화라는 점이 독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희정당 건너편 왕비의 거처인 대조전 잡견실에는 등록문화재인 이당 김은호가 그린 백학도와 오일용 이용우 합작의 봉황도 등 대형 벽화가 동서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그림은 당시 화단에서는 드물게 장대한 화면에 진체의 장식적인 구성과 기법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화가 발달한 조선 왕조는 각 공간의 성격에 맞는 소재의 그림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드러내고 염원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궁궐 장식 그림은 생활 공간의 병풍이나 문에 그려넣어 분위기를 돋우는 장지 그림, 벽화 등의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월오봉도는 왕의 자리 뒤편이나 어진을 모시는 진전에는 반드시 병풍으로 펼쳐져 최고 통치자의 존재를 나타냈습니다. 산봉우리, 해, 달, 시냇물, 소나무와 영원성을 지닌 소재로 구성된 일월 오봉도는 왕의 덕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왕실 장식화의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장생도는 인간의 영원한 소원인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해와 구름, 산과 물, 그리고 소나무, 거북, 사슴, 학, 복숭아, 불로초 등 10가지를 소재로 그린 것으로 이를 통해 왕실 가족의 무병장수와 만수무강을 기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십장생도 병풍은 궁중의 중요한 행사 때 왕비나 왕세자의 자리 뒤쪽에 펼쳐져 자리를 빛내게 했습니다. 궁중의 모란도 병풍은 모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꽃송이를 과장되고 화려하게 그려 도식적으로 강조하여 왕실의 위엄과 번창을 상징하고자 했으며 주로 길례 등 국가 제사 행사에 엄숙한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노안도 병풍인 기러기 때 그림 노안도 그림은 조선 후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장식 그림으로 갈대 노자와 기러기 안자가 늙을 노자와 편안할 안자와 음이 같아 왕실 어른들의 노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습니다. 학문을 숭상하는 정신을 담은 책가도 병풍은 조선 후기 왕실에서 많이 그려졌으며 임금의 일상 거처나 세자의 거처를 장식하였습니다. 책 외에도 문방구류와 꽃, 과일, 채소, 오래된 청동기와 같은 귀한 완성물을 사실적 표현 기법으로 그려 마치 실제로 서가를 설치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경복궁 바깥을 두른 담장의 사방에는 사대문을 만들고 전통적인 음양 오행설에 따라 동편의 건춘문, 남편의 광화문, 서편의 영추문, 북편의 신무문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나무, 불, 쇠, 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운데 자리한 근정전을 중심으로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광화문은 조선 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의 정문으로 석축을 높이 쌓고 그 위에 나무로 2층의 물루를 세운 우진각 지붕의 중층 건물입니다. 석축에는 가운데를 어문, 좌우문을 현문이라 하였고 통로의 천장에 여의주와 화려한 깃털을 가진 한 쌍의 새, 2개의 뿔을 가진 한 쌍의 짐승, 거북 한 쌍이 그려져 있습니다. 봉황은 중국 설화에 나오는 상상의 새로 성인이 출현하여 세상이 태평하면 나타난다고 하죠. 5색의 무늬가 있고 생김새는 닭같이 생겼으며 머리의 무늬는 덕을 의미하고 날개의 무늬는 인을, 배의 무늬는 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화려한 꼬리와 구름이 조화되어서 상서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생김새는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와 발급을 가졌으며 이마에는 한 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등은 5가지 색이 섞여 있고 네 발급에는 하얀 털이 돋아 있어서 달릴 때는 마치 구름갈기가 피어나는 듯 하지요. 자애심이 가득하고 덕망이 높은 생물로서 사후세계의 수호자 덕의 화신으로 일컬어집니다. 거북은 장수를 상징하는 신령스러운 동물입니다. 거북이 1000년을 살면 강대해지고 신비스러운 힘을 발휘하는데 미래의 기륭을 예지할 수 있는 영역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룡은 동쪽을 수호하는 상상의 짐승으로 옛부터 무덤이나 관의 좌측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로 임금을 상징합니다. 용은 날개가 있고 소용돌이 구름에 쌓여 승천하거나 구름을 부르고 비를 내리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백호는 서쪽 방위에 금 기운을 맡은 태백산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무덤이나 관의 우측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사신,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중 백호는 서쪽과 가을을 관장합니다. 현무인 거북은 북방을 수호하는 방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북은 신선 사상에 결부되어 학과 함께 장수를 상징합니다. 또한 거북은 영물이므로 기륭을 판별할 수 있어 주술적 대상이었고 또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보답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궁궐의 아름다운 장식과 문양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인 궁궐 장식과 문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